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바로 짠! 수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입니다. 수능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수능을 누가 만드는지, 그쵸?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쭉 이야기해 볼 거니까요, 잘 듣고 꼭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시작합니다. 자, 수능 언제 만들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수능은 보통 100일 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일 전에 선생님들을 초청한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된 말입니다. 알겠죠? 보통 며칠 전에 선생님들을 불러 모을까요? 바로 50일 전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늦게 모으죠? 저도 놀랐어요, 이거 알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들을 불러 모을까요? 어떤 선생님들? 당연히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 선생님들을 모아요. 네. 그래서 공립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냥 조용히 사라졌다가 조용히 수능 끝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수능 내려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몇 명? 그쵸? 보통 한 과목당 10명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10명 이내, 혹은 제가 듣기로는 10명에서 15명? 15명까지는 안 간대요. 보통 10명 이내에서 선생님들을 모은다 하더라고요, 과목당. 그런데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들 더하기 교수님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수능의 주체,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가지고 누가 학생들을 뽑느냐는 거죠. 뽑는 사람 입장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그쵸? 대학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서 학생들을 뽑는 게 뭐다? 수능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깜짝 놀랐죠? 다 아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수능이 이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수능 쉽게 만들잖아요. 수능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대학에서 변별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 학생들을 가려서 뽑아내야 되는데 다 잘하니까 마땅히 뽑을 사람이 이제 뽑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어진 거죠, 수능이 쉬워지면. 그래서 대학교 내에서 2차로 또 다른 시험을 만들게 돼요. 알겠죠? 여러분, 수능이 쉬웠던 때가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그 수능은 만점자가 40명 넘게 나왔을 거예요. 40명 넘게 하면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거의 뭐 탐구 하나 틀리면 무조건 2등급. 요 시절, 요게 바로 2001년 수능이에요. 엄청 쉽습니다. 저희 누나가 봤던 수능이죠.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 정도면 나도 잘 맞겠다 싶었던 수능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해 뒤에 갑자기 막 난리가 났죠, 수능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2001년 수능에서 수능만 보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면접 보고요, 그쵸? 또 논술 들어가고요, 신층 면접 들어가고요. 정말 끝도 없는 시험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애들이 걸러지지 않으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수능이 어렵다 하는데 차라리 어려운 게 나아요, 여러분. 쉬운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게 걱정이냐면은 이제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한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를 예를 들게요. 이 클래스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능을 어렵게 내면 이 클래스는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데 이 클래스가 쫙 떨어져요, 밑으로.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요 학생들이. 알겠죠? 그래서 요 학생들을 어떻게든 구제해내야 되거든요. 그럼 요 학생들은 왜 조금밖에 안 떨어지냐? 비법들이 있겠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수능의 기술도 있고요, 문제 푸는 기술도 있고요, 뭐 아니면 담력적으로 타고났든가 긴장을 안 하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저도 유튜브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알겠죠? 자, 결론은 수능은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대학교에서 대학에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돼.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장치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수능이 어려우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능은 어렵게 간다, 쉽게 간다,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았죠? 굳이 쉬워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려워진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쵸? 준비할 것인지, 이걸 생각해야지 수능 쉽게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알겠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랑 교수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요거 빼먹었다. 그런데 이 전수능이 있죠. 한 2000년대, 2008년 정도? 2008년 전에는 선생님들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안 들어갔어요. 정말요? 예, 진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얼로 튈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고등학교 선생님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문제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알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그런데 아직도 답이 안 나오는 과목이 뭐냐 하면 국어. 그쵸? 국어는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국어 영역 어떻게 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제가 되게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학생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성적도 잘 안 떨어지니까요. 자, 알겠죠? 네, 국어에서만 점수가 또 많이 우리가 세이브 시켜도 성적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자, 그러면 각 과목이면 국어가 있겠죠? 그리고 수학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탐구가 있죠. 또 뭐가 있죠? 뭐 기타 과목들이 있는데 그 4개만 할게요. 요 선생님들이요, 모이셔가지고 문제를 내요. 각 자료들을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보통 국어 문제가 45문제잖아요. 그럼 여기에 곱하기 4에서 5배수를 내신대요. 4.5가 아니에요. 4, 5배수. 그러니까 몇 문제죠, 그러면? 180문제? 180문제에서 25. 그렇죠? 225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오죠? 180문제에서 225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알겠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30 곱하기 4에서 5하면 120문제에서 쭉 난다는 거예요. 150문제에서. 90문제구나. 90문제에서 120문제 내신다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 탐구도 마찬가지. 알겠죠? 아니, 뭐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낼까요? 라고 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뭘 하냐면 뭘 할까요? 시험 문제 다 내고. 그쵸? 뭐 할까요? 마피아 게임 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뭐 하냐면 여러분들 그거 합니다. 그거 검토예요. 검토 당연히 하겠죠. 검토. 근데 어떤 검토 하냐면은 일단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지를 다 사서 개조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문제가 있나 없나. 알겠죠? 그래서 수능 문제는 뭐다? 처음 보는 문제다. 그렇죠? 수능 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모르고 공부했을 때 내가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풀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절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옛날에 파사주라고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파사주라 문제가 패치지라는 문제인데 엄청 떴어요. 왜냐면 거기서 수능 문제가 나온 거예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미처 검토 못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운 좋아서 걸린 거죠. 근데 그 출판사에서 엄청 그걸 가지고 띄우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거 보면서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 여담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EBS 그 연계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2, 3년 전까지 EBS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것도 있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EBS에 있는 문제가 좀 몇 단어만 바꿔서 영어 지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왔어요. 한 지문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 지문이라도. 왜냐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니까. 이 시간이. 수능은 시간 싸움이에요, 사실. 시간과 멘탈 싸움이 수능이에요. 그 다음이 실력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멘탈, 시간, 실력. 세 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놓고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 망하는 거거든요. 다 중요해요, 이렇게. 알겠죠? 근데 어쨌거나 EBS 연계가 많이 된다 했는데요. 요즘은 사실 연계 많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것도 연계가 많이 돼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방송 나왔잖아요, 수능 끝나고. 요즘엔 추세는 이것도 많이 연계가 안 되는 추세예요. 결론은 그냥 이거 3개로 쇼부 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일단?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다음 내용은 뭐냐 하면요.
선생님들이 검토를 싹 다 했잖아요. 아이고, 선생님들 검토를 싹 다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 다음엔 당연히 한 문제 놓고 이제 PPT를 해요. 그렇죠?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앉아있대요, 이렇게. 그리고 대표 선생님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 뭐 할 거예요? 계속 딴지를 걸겠죠, 이렇게. 그래서 가장 많이 딴지 거는 과목이 뭐냐 하면은 바로 국어래요. 왜냐면 국어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어. 요거 두 개 딴지 되게 많이 건대요.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과학은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딴지 잘 못 건대요. 근데 요건 딴지 엄청 건대요, 국어는. 그래서 국어 시험 문제 내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갔다 오신 분이.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수능 만들어질 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답안지 배부, 답안지라는 그 문제, 정답 배부 있잖아요, 정답 배부. 그건 어떻게 하냐면요. 과목별로 뭐 어떤 과목은 2번이 많이 나오고, 어떤 과목은 1번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수능 전체, 진짜 수능 전체 비율로 1, 2, 3, 4, 5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능 전체 비율로. 과목별 비율이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 때, 내가 국어를 푸는데, 국어는 3번이 많이 났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3번 안 찍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왜요? 다른 거에 3번 많이 나온다니까요. 3번 많이 안 나왔으니까 3번 찍어야지. 이래버리면 안 돼요. 다른 과목에서 3번이 또 그만큼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알겠죠? 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푼 거 다 맞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자, 이렇게 해서 수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능은 사실 생각보다 한 일찍 만들어진대요. 왜냐면은 수능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딱 했을 때, 그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수능 보기 일주일 전쯤 또는 3, 4일 전쯤에는 3, 4일 전에 일주일 전에는 이미 다 만들어져야 그게 프린트가 들어간대요. 글씨 잘 써야 돼. 또 프린트가 들어간대요. 알겠죠? 네. 이러한 검토 작업을 엄청나게 거치는 겁니다. 이런 건 당연하잖아요. 뭐 수능 출제하러 들어오신 분들 핸드폰 걷고, 그쵸? 핸드폰 수거하고. 그게 또 뭐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통신기구 다 없애고. 당연한 거죠, 그건. 네. 정보가 나가면 안 되니까. 다 수거하고 하신대요. 저는요, 이런 정보를요, 저도 고액과외 받으면서, 과외할 때 들었어요. 선생님들한테. 그거 보면서, 진짜 이러구나 하고, 또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떠보면서 물어봤는데, 대충 맞더라고요. 요 정보가 웬만하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누가 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내기 때문에 우리의 공부하는 스타일도 여기에 맞춰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자, 알겠죠, 여러분들? 수능 어떻게 내는지. 오늘 수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궁금하신 사항은 여러분 항상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냐면 알고해 어디죠? 다음 .net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윤쌤이었습니다. 안녕!